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대비 환경보건 심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는 우리 책에 있는 환경보건 책 있죠. 여기에서 크런책 출판사에 있는 11장과 12장 그리고 10장 지난 기본에서 다 못 끝낸 거 있죠. 그것이 깊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연구사나 이런 데 났기 때문에 환경부에 들어가는 환경보건과 그 다음 연구사에 들어가는 환경보건에서 거기 너무 깊이 하면 기본에 들어간 학생들은 너무 벅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뺀 것과 그 다음에 프린트물이 또 갈 거예요. 그래서 영양이라든지 또는 체질량 지수라든지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도 있지요. 그리고 나서 또 보건의료 체계 전달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뭐 건강보험 비슷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OT에 어떤 직렬에 들어가는 환경보건은 우리가 심화를 듣고 어떤 직렬은 안 듣고 이런 것들 얘기하지요. 그래서 OT 맨 첫날 강의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장부터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순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11장, 그 다음에 12장, 그 다음에 10장에 나머지 있는 거 있죠. 왜 그러냐면 10장에도 들어가는 파트 그 직렬이 있고 그러니까 환경부나 서울 그 연구직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는데 또 우리가 해양경찰청에는 심화를 들어야 되지만 또 거긴 또 깊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끝으로 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 또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진행 순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식품은 환경부서 같은 환경부에 들어가는 데는 환경보건이 50문제죠. 의외로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간단해요. 그럼 모든 직렬이 다 나요. 그런데 기본에서는 공중보건에 들어가니까 안 들어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마이스터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배우니까 안 들어도 되지만 전남보건지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로 팔 때 한다 이걸 준다 그러면 듣는 것이 공중보건하고 내가 30년 이상 가르쳤기 때문에 더 쉽게 요약을 해줄 거니까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연구직과 그 다음에 환경부 들어가는 환경보건은 이쪽이 상당히 쉬우면서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 첫 번째, 그러니까 환경보건에서 식품위생학 보면 11장, 거의 370페이지 있죠. 음식이라는 또는 식품이라는 그런 것들이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의는 우리가 자마다 나라마다 틀린데 여기서 말할 때는 어떻게 정의란 거냐면 우리나라 법으로 정한 걸 뜻한 거예요. 식품의 정의라는 것은 모든 음식물을 말해요. 근데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예외다. 이 뜻이 어떤 거냐면 내가 먹는 것은 다 식품이에요. 그러면 까만 쌀밥도 식품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콩도 식품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까만 쌀밥이 위암 치료가 된다 그러면 치료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이것은 의약품이지 식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위생 보세요. 식품위생법에도 우리가 나라마다 법이 있고 그 다음에 WHO가 세계인들의 보건을 책임지는 것은 월드 헬트 오르게니제이션의 약자에서 WHO라 그러는 것이고 이걸 세계보건기구 그러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 복지부란 말이에요. 근데 식품에 관한 것은 우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 식품위생법이 있어요. 그럼 식품위생법은 국회를 통과해서 되는 건데 우리가 법을 식품위생법에서 하는 식품위생이 있고 그 다음에 WHO가 얘기하는 식품위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외워야 될 것이 우리나라 법에서 하는 식품위생에 대한 법에서 하는 식품위생을 보셔야 돼요. 근데 쉽게 외우면 돼요. 식품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 의외로 쉬워요. 첫 번째, 근데 남학생들은 의외로 어려워하지만 첫 번째 보세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해요. 중요 표시하고. 그럼 대상 동그라미 치고 얘기하는 거 줄치면 따라오라 했던 거죠. 우리나라 식품을 위생이라는 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식품위생 대상이 되는 거 찾아라 그러면 내가 예를 지금부터 들을 테니까 이걸 연관해서 열 때 생각해 보세요. 김치가 식품이란 말이에요. 식품인데 그럼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써요? 일단 김치를 밭에서 뽑아오죠. 뽑아올 때 뭐가 되는 거냐면 뽑아가지고 그냥 김치를 만드는 게 아니죠. 이걸 절인단 말이에요. 절이기 전에 칼 같은 거로 자르죠. 잘라서 소금을 넣어가지고 절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에다 씻어가지고 고춧가루 넣잖아요. 고춧가루 넣어서 버무리고 김치가 되면 어디다 담아요? 그냥 바깥에 내두는 거 아니죠. 용기에 담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기에 담아서 본인이 먹을 것도 있지만 자식이 서울 있다. 그 다음 자식한테 보내기 위해서는 이걸 포장을 하잖아. 쉽게 생각하면 돼. 그럼 보자. 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김치가 지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식품위생 우리나라 법에서 위생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랬던 거죠. 그럼 김치가 식품이죠.
그다음 식품, 첨가물, 고춧가루, 깨소금 이런 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위생적으로 한다는 건 깨끗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배추가 깨끗하다 하더라도 고춧가루에 똥이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첨가물이라는 건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춧가루, 깨소금, 첨가물이죠. 그런 다음에 기구, 쉽게 말하면 칼, 도마 이런 것들 다 식품위생법에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기구라는 게 칼, 도마지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게 기구가 되는 것이고, 용기, 김치를 담았으면 우리가 보게 되면 유리에 담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용기에 담든 용기도 깨끗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내미 딸내미 주려고 그러면 똥 묻은 포장지로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보자기 안 되는 거죠. 이게 포장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장지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식품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넣는 고춧가루 첨가물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기구, 칼, 도마에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용기, 담는 그릇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포장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위생적으로 하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이에요. 근데 영양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치를 연상해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식품, 첨가물, 고춧가루죠.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지 이 5가지를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위생적인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WHO는 뭐라고 정했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해썹 들어봤죠? 제조부터 가공부터 우리 입까지 들어온 거에서 완전하게 깨끗하는 거죠. 해썹과 같은 개념이죠. 첫 번째 보세요. 생육, 이것도 중요한 표시 드시고, 생육, 소고기, 돼지고기 하기 위해서는 키우죠. 근데 어제 보니까 그 인간같이 잔인한 거 없지요. 난 그래서 고기를 잘 안 먹어. 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거기 동물 키울 때는 좀 치는 동물들 있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장애가 있이 태어나는 사람이 돼지로 말하면 그렇게 태어난 그 새끼 돼지를 세상에 인간도 아니야. 그냥 갖다가 망치다 머리통을 탕 쳐. 근데 바로 죽이려면 총으로 빵 쏴 죽이든지 막 버리적버리적 하는 난 너무 불쌍한 거야. 그걸 보니까 밥을 못 먹겠는가. 인간같이 잔인한 거 없지요. 그래서 일명 그렇게 해서 키우거나 그 다음에 닭이나 돼지 같은 걸 스트레스 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요즘 이유 없이 원인을 모르는 질병들이 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 돼지나 그 다음에 소 같은 거 키울 때 그 외에 쾌적하게 키워야지만 그것도 기분 좋게 키우니까 우리한테 영양을 공급할 때 기분 좋은 영향을 주지만 그걸 스트레스 주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는 단백질 공급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동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망치를 갖다가 그것도 팡 때려 그냥 죽여버리든지 그러는 거지, 그냥 버리적버리적하게 하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돼지도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 그렇게 해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육, 생산, 제조, 최종적으로 중요 표시,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될 때까지 모든 단계까지 중요 표시하고, 안전성, 균으로부터 안전이죠. 그 다음에 건전성, 완전 무결하게 모든 필요한 수단을 다하는 것이 WHO,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하는 식품위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 외에 뭐가 있는 거냐, 해썹이라는 거를 프린트물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지금부터 심화에 들어가는 그 프린트예요. 해썹이라는 게 있죠. 해썹은 우리가 연구직에도 나고 난단 말이에요. 해썹 있죠. 해썹관리제도라는 게 있죠. 프린트물 보세요. 해썹 370페이지에서 보충 프린트가 있죠. 해썹이라는 건 영어로 약자로 HACCP 그러죠. 그럼 지금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썹을 우리가 보게 되는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마크를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절 끝에 식품 위해서 중점관리 기준 그러죠. 그럼 영어는 똑같고 약자도 HACCP 똑같은데 옛날에는 위해서 중점관리 기준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해석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지무지하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 영어를 해석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바뀐 지가 한 꽤 됐어요. 위에서 중점관리 기준에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지가 법적으로 4, 5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식품위생법에서는 다 또는 시중에 있는 마크에도 해썹 이꼴 뭐라냐 위에서 중점관리 기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명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것은 쉽게 원료부터
입으로 들어올 때 모든 단계를 제조 과정부터 우리 원료부터 입으로 들어올 때 모든 단계들을 깨끗하게 하자는 거죠. 따라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균으로부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하자고 하는 것이 햇섭 마크가 붙은 것이 깨끗하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원료부터 제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인체에 유해한 요소를 공정별로 분석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데 이것은 예방적 차원이에요. 나중에 치료하기 위해서 추적하게 한 거냐 그렇다면 예방적 차원이죠. 그럼 예방적 위생관리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위생을 여러 가지 위한 것들을 없애버리자는 거죠. 이것이 햇섭제도라는 거죠. 예방적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럼 햇섭에는 7가지 원칙이 있지요. 그럼 7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햇섭이라는 것을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 그런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옛날 말로 외우는 것이 더 쉬워요. 이어서 중점관리 기준 이렇게 하면 더 쉽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7가지 햇섭에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순서가 있을 때는 가장 앞과 가장 뒤를 먼저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가장 먼저 외워야 될 것이 우리가 식품 안전관리 인증의 7가지 원칙에는 위의 요소 분석이 있죠. 그럼 옛날 말로 외우는 게 더 쉽죠. 식품 위의 요소 중점관리 기준, 위의 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니까 위의 요소 분석인가 보다 이러면 되는 거죠. 위의 요소 분석 일단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쭉 관리하고 나서 뭐라 해요?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한 장 넘어가면 7번째 기록하는 거죠. 그 기록을 해서 문서로 남기는 것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게 기록이고 맨 첫 번째는 위해한 요소를 우리 인체에 위한 것을 뭐가 하는 거냐? 분석하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위해 요소 분석이 있고 두 번째는 중요 관리점 결정이 있고 세 번째는 한계 기준이 있고 네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감시가 있고 다섯 번째는 개선 조치가 있겠고 여섯 번째는 검증 절차가 있겠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위해 요소 분석에는 1페이지 와보세요. 식중독 사건 분석과 위해 요인을 지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그랬는데 네 번째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렇게 외우는 게 내가 어제 그렇게 바꿔놓는다는 게 뭘로 안 바꾸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인자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급식장에서 숨어있는 잠재적이라는 게 숨어있는 위해 요소 같은 걸 보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급식 부분에서 급식은 밥 주는 거죠. 여기에서 식중독 사건과 분석해서 여러 가지 위해 연속을 지적하라는데 식중독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물을 줬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부적절한 냉각수 끓이면 우리가 아직 안 해서 그렇지 식중독은 세균이 우리가 지금 시험 대비하는 것들은 많이 발생한다 하는 거예요.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지만 세균은 소화기도 있고 식중독균도 세균을 이제 시험 대비해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세균, 식중독을 유발하거나 소화기를 유발하는 그 균들은 우리가 세균에 속하는 것들은 60, 70도로 20, 30분간 가열하면 죽어요. 그럼 이 60도 정도라는 것은 자판기에서 나온 따뜻한 커피가 법적 68도예요. 그럼 그 온도 정도에서 20, 30분 가열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름에는 찬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는 냉수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차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는 살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절한 냉각수 찬물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리에서 부주의한 취급은 나중에 식중독을 살 건데 내가 다치게 되면 손을 베게 되면 여기에 환웅, 고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고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식중독이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일명 포도상구균인데 포도상구균은 독소를 뿜어서 식중독을 유발을 해요. 독소가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가 포도상구균의 병원체 이끌 원인균인데 이게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엔테로톡신한 독소를 식중독을 유발하는 거예요.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가 고름에서 발생해서 이것이 바로 엔테로톡신을 유발하는데 이 엔테로톡신이 앞으로 이제 독소가 11장, 10장은 무슨 독소가 많이 나올 거예요. 무슨 TOXIN, 무슨 TOXION 이런 것들이 독소의 원이거든요. 그럼 엔테로톡신 같은 경우에는 장독소인데 이것은 끓여도 안 죽어요. 따라서 식중독을 유발할 때 포도상구균이 끓여도 안 죽는 것 찾아는 이걸 찾는 이유가 뒤에 가서 할 건데 내가 고름이 화농성 환자가 식품을 만지면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조리 종사자의 부주의한 취급 또는 부적절한 재가열 이렇다는 거죠. 끓였다가 바로 먹어야지
그 식중독 보게 되면 내비두게 되면 또 식중독균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생물학적이 있는데 물리적부터 보자고요. 물리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원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뭐 농약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균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화학적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농약이 물리적에서 정상적인 원료에서 발견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라는 게 농약을 물리적에서 볼 수 있겠지만 화학적으로 여기서 약품으로 넣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청소 세제 같은 거 있죠. 락스가 들어갔다든지 락스 같은 걸 깨끗하게 해서 쉽게 그냥 이렇게 안 닦아도 지니까 쓸 때 락스가 오존인데 적당히 넣어야 소독이 되는 거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인체에 유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거나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화학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물학적이라는 건 세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들이 있죠. 이게 가열을 안 했을 때도 있고 연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보는 것이고 급식장에서 잠재적인 위해 요소가 있다는 것이 식품에 존재하는 병원균 또는 우리가 저장하는 과정에서 또는 보관할 때 균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위해 요소를 뭐 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나 분석하는 것이고 중요 관리점이라는 건 결정을 어디를 이제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위해 분석 요소를 통해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위해 요소 관리 방법을 어디를 관리할 것인가, 물리적인 거를 할 것인가, 화학적인 걸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계 기준하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지킬 것인가, 법적으로 균이 얼만큼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얼만큼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계 기준이죠. 한계 기준이라는 건 중요 관리점에서 관리해야 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의 다음 줄 최대치와 최소치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계 기준은 법적에 있는 거를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본인이 그냥 이만큼만 하면 될 것이가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거기까지 안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보게 되면 어느 허용 기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허용 기준치를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를 지키라는 거죠. 그거고 그 다음에 한계 기준의 확인 지표가 여지껏 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연구직 같은 경우는 날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위생사가 작년에 났던 문제가 해썹에서 한계 기준의 확인 지표를 찾아라 그랬거든요. 그럼 한계 지표의 확인 지표가 온도 있죠? 시간 있죠? 시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라는 것이 AW 그랬는데 이것이 아마 문제 풀다 보면 어디 있을 거예요. AW가 있는데 그거 이제 문제 움직이는 거의 약자, 워터 약자 AW 쓰는데 수분이 우리가 밥 같은 거나 또는 쌀 같은 거에 수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분이 우리 인간과 비슷해요. 인간 65% 이상이 물이듯이 곡물 같은 거에도 수분이 60, 70%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미생물이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분 활성치라는 거는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량을 수분 활성치 그러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 이꼴 수분 활성치라는 건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을 뜻하는 거. 이것과 pH 있죠. 이런 것들이 관여하는데 위생사 출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공무원 출제 보건 관련된 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진 않았지만 연구직 같은 경우는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 기준 확인표에는 온도 관여하죠. 온도 관여하고 시간 관여하고 수분 활성도라는 걸 AW 뜻하는 거예요. pH 이런 게 있는데 아닌 거 찾아라 했을 때 뭐가 돼? 산소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감시 있죠. 감시는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측정 방법의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시 보는 게 있고 개선 조치 있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는 것이 있겠고 검증이 있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안 나고 해썹에서 가장 먼저 하는 순서 찾아라. 위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자세히 본다면 이렇게도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 페이지에 보세요. 문제가 하나 있죠. 식품위생에서 위해 요소 발견해서 최소화하고자 할 때 예방적 차원이에요. 아까 내가 예방적 차원, 식품의 여러 가지 식중독 같은 거나 아니면 위해 요소를 없애서 우리 질병을 유발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해썹 제도다 그랬던 거죠. 그럼 이거 외에도 해썹에서 이것이 우리가 틀린 거 찾아라 그렇다면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아직은 여기 안 했을 수가 있는데 호흡기가 잘 걸린다든지 소화기가 잘 걸린다는 것은 아주 약한 사람,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 외에는 본인 잘못도 있어요. 본인의 행태를 돌아보게 되면 질병이 왜 생겼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30년 정도 강의를 했어도 내 인위적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휴강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업의식이 강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건강이 뒷받침된 것이 가장 잘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보약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나는 이걸 철저해요. 집에 가자마자 손을 씻어요. 그리고 발도 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벗어서 베란다에다 하룻밤을 재워요. 그리고 이제 베란다에다 놓고 나서 손을 또 씻어요. 그리고 나서 물이 막히면 냉장고를 열든지 테레비를 틀든지 그러지 바깥에 나갔다 오면서 바로 물이 막히다고 물을 먹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음식을 많이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요 손발만 깨끗이 나갔다 들어와서 씻는 것이 소화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소화기 유행하거나 그럴 때 항상 질병관리본부에서 뉴스에서 하잖아요. 손발만 씻어도 우리 주위에서 걸릴 수 있는 질병 70, 80%를 예방할 수 있다. 호흡기는 그럼 어떻게 막는 것이냐? 호흡기는 자기 전에 아무리 바깥이 공기가 나쁘다 하더라도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목 관리 차원에서 하거든요. 1시간 정도를 그럼 난방을 끄고 하게 되면 호흡기는 예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썹을 지키라는 것에 지금 아까 있는 여러 가지 7가지를 넣어놓기도 하지만 해썹 기준에 맞지 않는 걸 찾아라. 그렇다면 우리가 식당이나 조리하는 곳에 옷장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발장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옷을 내가 베란다에 말렸냐 하면 하룻밤을 재웠냐 하면 나는 호흡기 질환이 없지만 어떤 사람 아까도 H하대 차 끌고 못 갈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H하면 여기 비말 같은 것들이 쉽게 말하면 침방울 같은 건 튀지요. 그럼 내가 만져가지고 우리가 옷장에 넣게 되면 옷장 다른 거에도 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깥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옷장이나 신발장이나 이런 걸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책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해썹 기준에 다 위배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놓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식품안전 인증관리의 인증 기준에 일컫는 말을 뭐라 그러는 거냐 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 시스템으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하게 되면 해썹이라는 거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해썹에는 7가지 원칙이 있는데 아닌 거 찾으래요. 위요소 분석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 관리점, 그 다음에 감시 방시, 그 다음에 기록이 있죠. 근데 일반 위생 관리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3번 보세요. 원래 해썹에는 12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2단계가 있는데 그럼 아까 7가지 원칙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깊이 들어가면 12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2단계가 있는데 12단계 중에서 7가지만 빼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 그러면 원칙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해설 있죠. 원래 해썹 과정에는 12절차가 있다는 거죠. 12절차가 있는데 12단계가 있는데 7가지를 떼어서 원칙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7가지 외에 앞에 있는 것들은 단계라는 거예요. 보세요. 7가지를 떼어서 일명 원칙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7가지 앞에 있는 것들은 단계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해썹 팀 구성이 준비 1단계, 제품 설명이 준비 2단계, 용도 확인이 준비 3단계, 공정 흐름이 준비 4단계. 그런 다음에 거기 3페이지 가면 공정 흐름도가 준비 5단계, 그리고 위요소 분석이 원칙 1, 중요 관리점이 원칙 2, 한계 기준이 원칙 3, 감시가 원칙 4, 개선이 원칙 5, 검증이 원칙 6, 기록 보존이 원칙 7.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썹의 7가지 원칙 찾아라면 우리가 단계 6부터 12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옛날에 또 딴 데서 이렇게 났었거든요. 지금 3번처럼 해썹 12원칙이 아니고 7원칙이 아니고 12단계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거 찾아라면 12단계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거라면 우리가 위요소 분석이 아니죠.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팀 구성이냐 위요소 분석이냐. 위의 요소 분석은 일명 해썹 원칙 7가지 중에서 하나 찾는 것이고 때 그게 가장 먼저지 12단계 중에서 가장 먼저는 팀 구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홍정도가 있고 다시 책으로 와보세요. 그럼 해썹에 관계되는 것들이 우리가 제조할 때부터 우리가 원료부터 가공까지 다 입으로 들어올 때 완전히 깨끗하게 하자는 거다. 그러면 이것은 예방적 차원이라는 건 질병도 예방하고 소화기도 예방한다는 것이 식중독도 크게 보면 소화기란 말 이런 걸 예방하자는 거죠. 봤고요. 그 다음에 377페이지 와보세요.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되는 거에는 일반적인 사항이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개인적인 위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일반적인 위생은 법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식품위생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동그라미 첫 번째 보세요. 원료 보관
보관실, 제조가공실, 포장실은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밀가루에 똥이 붙었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갖다 원료를 갖다가 거기다 농약을 있는 데다 놓으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원료도 깨끗해야 되고 보관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원료가 있는 것과 밀가루라고 생각해 보세요. 완제품실은 항상 칸막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도 있지만 뭐 양젓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 따로따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맞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쉽게 말하면 냉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보게 되면 냉동실이 이렇게 꽁꽁 얼구는 것이 냉동실이죠. 냉장실이 있는데 냉장실은 0도부터 10도까지 신선하게 보관하자는 것이고 오래 보관하자는 거 아니에요. 부패를 조금 연장시켜줄 뿐이에요. 그 다음 냉동은 꽁꽁 얼구는 거죠. 그래서 냉동은 마이너스 18도로 일명 아이스크림 같은 거 얼궈야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그 다음에 냉장은 0에서 10도까지 신선하게 보관하자는 건데 그럼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동할 때 그냥 가동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료실, 제조, 보관실, 포장실은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두 번째,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냉동을 시켜야 되는 것은 운반할 때도 냉동실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냉장하는 것은 갈 때도 우유 같은 건 냉장 시설을 가동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운반 과정에 썩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보세요. 보관 운반 진열실에는 냉동 냉장을 항상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세일할 때 보라니까 맨 첫 번은 이제 모르고 아이스크림 까잖아요. 까게 되면 어떤 것이 반대 이렇게 바가 돼야 되는데 바가 이렇지 않죠? 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넙대대게 됐죠. 이렇게 넙대대게 됐다 뭉그러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운반할 때 냉동을 가공 안 하고 나서 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뭉그러진 거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세일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판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일명 잘못하게 되면 만약에 아이스크림이니까 그렇지 어떤 것들은 상했을 수가 있겠지요.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 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제조할 거 할 때 위생물을 써야 되는 거죠. 모자 써야 되는 거죠. 그다음 여섯 번째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우유나 산양류는 같은 곳에서 하면 돼야 안 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가 그렇고 여섯 번째 보게 되면 기계나 중간에 기구는 음식물기를 사용하고 세척 살균하고 항상 뭐가 돼야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보게 되면 냉면 육수나 칼 도마는 행주 이런 것들 다음 줄 미생물 권장 교육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생물 권장 교육으로 맞도록 하려고 그러면 쉽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주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공업체라도 주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주방에서 엄마들이 많이 하는 것이 어떻게 삶지요? 삶는다는 것이 끓인다는 거잖아요. 끓이는 것이 이꼴 자비소독이죠. 따라서 주방에서 또는 식품 가공 조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찾아라면 끓이는 거죠. 끓이는 것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죠. 그래서 우리가 100도에서 끓는 것은 모든 균을 다 죽이지는 못해요. 그 단점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럼 끓인다는 것은 이꼴 자비소독이죠. 끓인다, 끓이는 소독이 이꼴 자비소독 또는 이꼴 열탕소독 똑같은 거예요.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세요. 야채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5번 이상 씻으라는 것이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먼지 같은 것도 있겠지만 유기농법을 많이 하잖아요. 유기농법 하게 되면 이따가 이제 기생충 많이 할 텐데 기생충 같은 것들이 회충, 요충 이런 것들이 알 같은 게 붙어 있다가 흐르는 물에 5번 이상 씻으면 알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채 같은 걸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5번 이상 씻어라 이런 뜻이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11번째 보세요. 유지식품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기름에 튀긴 거죠. 라면이라든지 이런 기름에 튀긴 거죠. 그럼 유지,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방은 산패를 일으켜요. 산패를 유발하는데 유지류를 보관할 때는 일광, 햇볕을 차단해야 돼요. 그럼 햇볕을 차단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 산패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시험으로 이렇게 나겠죠. 산패를 일으키는 것은 탄수화물이냐 지방이냐 단백질이냐 그러면 지방이죠. 지방이란 말이에요. 산패라는 그것은 어떤 물질이 변형된 것이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방 이꼴 유지리가 변했다는 거죠. 중요해 보셔주시고 요 정의를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어디 가서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러면 372페이지 가서 할 거란 말이에요. 372페이지 네모 5번째 산패가 어떤 것이고 부패가 어떤 것이고 변패가 어떤 것인가 이거 외워야 되는데 여기 있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까지 들어야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오세요. 그 다음에 양가루 2번째 보세요. 식품을 취급할 때 개인위생 있죠. 1번부터 5번째까지 묶어서 이제 중요해 주세요. 우리는 이것이 식품위생학에도 있지만 앞에서 소독이 있었죠. 손을 하게 되면 역성비누가 있었잖아요. 근데 손 소독하게 되면 역성비누도 있지만 승용비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럴 때 퍼센트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앞에서 집합소위생도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양윤이 나와서 균을 죽인다고 해서 양성비누 그렇게 돼요. 장점은 우리 인체에는 독이 없지만 소독력이 강하지요. 그래서 음식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지 손 소독할 때 좋은데 단점이 중성비누 쉽게 세제 있죠. 트리오나 퐁퐁가 쓰게 되면 이 소독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는 0.01에서 0.1%. 그 다음에 또 손 소독하게 되면 승홍이 있었죠. 승홍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약을 색깔 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또 깊이도 할 것이고 연구지까지 낮기 때문에 지금 이거 했다고 다 풀리진 않거든요. 나중에 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냐 역성비누가 있고 손소독에 승홍이 있었죠. 승홍은 0.1% 연관시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외우라는 거죠. 그럼 손소독은 이꼴 역성비누가 좋다는 거죠. 중요비시에 두고요. 그 다음에 손톱은 짧게 잘라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길게 되면 때 같은 것들에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게 껴서 식품에 이래서 남한테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농 환자, 화농이라는 것이 고름이에요. 그럼 우리 아직 안 했지만 고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포도상구균이에요. 포도상구균이라는 것은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인데 고름 이꼴 화농 환자가 생기면 그 고름 속에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라는 병원체가 기생을 해요. 그럼 요것이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요것이 대사 과정에서 독소를 뿜어요. 엔테로독신이라는 독소를 뿜게 되면 요것이 식중독을 유발하는데 엔테로독신은 끓여도 안 죽어요. 그러므로 해서 끓여도 이꼴 가열해도 식중독이 예방 안 되는 걸 찾아내려면 포도상구균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화농 환자가 일명 음식을 취급하면 안 되고 소화기 감염병 환자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요 표시했고 그런 다음에 위생복 입어야 되죠. 위생모 써야 되죠. 요즘 마스크 많이 쓰잖아요. 내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지하 코너에 가면 뭘 사라 그러면서 그러죠. 그런데 빵집이나 아니면 음식물 만두가게 같은 데 침 튈 것 같아서 난 더러워서 안 먹었거든. 그런데 요즘은 다 이렇게 플라스틱 마스크 쓰지요. 그거 그래도 많이 발달됐구나.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왜 침튀게 거기다 음식 앞에 떠들어 이런 사람이 있었나 보지. 요즘은 다 이렇게 여기 마스크를 플라스틱 마스크 쓰지요. 근데 난 그게 상당히 쓰기 전에 비위생적으로 느껴졌어. 그 빵 세일하고 그럴 때 왜 백화점 8시 반에 닫으면 8시부터 세일 들어가잖아. 그럼 막 뭐 사라고 뭐 사 떠들지요. 빵 그 다음에 만두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침튀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럴 때 요즘은 웬만한 집에 다 그런 거 쓰지요. 이런 것들 써야 된다는 거지요. 손에 반지 같은 걸 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반지 그 낀 거에 이물이 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못 쓴다는 거죠. 같이 묶어 중요 피셔주고 이게 다 해썹의 기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발장을 놔야 된다. 또는 옷장은 필요하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해썹 기준에 위반되는 거죠. 개인위생이라는 것이 다 지킨다는 것은 해썹 기준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유효소 중점관리 기준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기록을 외우고 나서 나머지들은 다 여기 지금 개인위생과 이런 걸 지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거에도 우리는 항상 물리적인 게 있으면 화학적인 것이 있고 약품을 쓰는 시 화학적인 거죠.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주위에서 봤던 발효식품이에요. 이렇게 보관한다는 거죠. 첫 번째 물리적인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뭐가 있는 거냐면 화학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미생물을 이용했다는 것이 좋게 말하면 발효식품이라 그러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썩은 거죠. 썩었다 이꼴 부패했다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건 냉장을 갖다가 냉장고에 넣는다든지 또는 건조해서 넣는다든지 보관한다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371페이지 보세요. 냉동 냉장 있죠. 그럼 첫 번째 냉동 냉장은 우리가 냉장은 신선하게 보관하자는 거예요. 0도부터 10도까지를 뜻하는 것이 냉장이고 냉동은 꽁꽁 얼구는 거죠. 마이너스 18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냉장과 거기 냉장고는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거기 보게 준수사항이 있죠.
거기 에어컨 같은 경우는 벽에 바짝 붙였어요. 10cm 떨어뜨렸어요. 10cm 떨어뜨렸죠. 이것이 냉장고에서 열이 어마어마하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cm 떨어뜨리는 것이고, 냉장고에는 전체 냉장고를 100으로 봤다면 80%만 넣어야지 미저 터지게 넣게 되면, 바쁘니까 야채 박스 같은 미저 터지게 넣잖아요. 그러면 신선하게 보관이 안 된다는 거죠. 냉장고에서도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될 건데, 리스테리아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4도 이하에서 증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식중독이 냉장고에 넣었다고 예방되는 건 아니에요. 식중독에 따라서 우리가 4도 이하, 10도 이하, 4도 이하에서 자라는 그런 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장고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80%만 넣어야지만이 그래도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밥원에 보세요. 냉동은 꽁꽁 얼구는 거죠. 마이너스 18도지요. 그런 다음에 냉장은 중요 표시해 두시고 0 내지 10도가 되는 거죠. 중요 표시해 놨고요. 그런 다음에 1단, 2단, 그다음 1단 있고 중간 있고 하단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은 양문형이잖아요. 양문형인데 요즘은 또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그만 냉장고가 있죠. 그럼 일반적으로 시험 대비해서는 양문, 우리가 보게 되면 냉장고 큰 거가 있잖아요. 여기 이쪽 칸은 냉동이고 마이너스 18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냉장이고 장 0에서 10도 정도다. 이렇게 시험에 내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냉장고, 책에 있는 냉장고 시험 대비해서는 이렇게 하나짜리 얘기예요. 하나짜리가 맨 끝에 냉동이 있지요. 이건 냉장이 있잖아요. 냉장인데 이거가 0 내지 10도 정도고,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조금 더 떨어진 거예요. 시험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했다고 우리 집 냉장고는 양문이네요. 그렇게 시험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또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명 중에 4명은 혼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하나짜리 이거를 뜻하는 거, 냉동은 마이너스 18도가 돼서 꽁꽁 섭씨 뜻하는 거, 이것은 0 내지 냉장은 이건데, 아래 칸에는 우리가 이렇게 박스 같은 게 있죠. 이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야채 같은 걸 보관하죠. 그래서 7도나 10도 정도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는 이제 유지류 같은 걸 보관하라는 것이고, 냉동실 바로 밑에는 신선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냉동육도 있지만 냉장육이 더 많이 있잖아요. 냉장육을 넣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육류 같은 걸 넣는 것이고, 냉동과 냉장 고기에서도 냉장육이 맛있죠. 그래서 넣으라는 것이고, 하단은 야채 같은 거 넣는다는 거죠. 그럼 냉장고의 목적은 기억부터 리을번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예요.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는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어디 있을 텐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없는데 거기까지 올 건 없어 하는데, 환경부에서 이런 거 잘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첫 번에 고기를 갖다가 잡잖아요. 그럼 맨 첫 번에 잡게 되면 우리 살가죽과 똑같죠. 나중에 뻔뻔해지다가 나중에 자기 소화가 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 부패가 되는 것이 썩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썩기 전 단계가 자기 소화 이꼴 자가 소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소화 이꼴 자가 소화를 일명 썩기 전 단계, 부패 전 단계, 썩었다는 게 부패죠. 부패 되기 전 단계가 자기 소화 이꼴 자가 소화 똑같은 말인데, 요거를 조금 지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냉장고는 영원히 보관하라는 것이 아니고 썩는 거를 조금 늦춰줄 뿐이에요. 이게 자기 소화 지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번에 그렇고요. 미생물 증식을 저지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생물이 반드시 0 내지 10도에서 안 자라는 거 아니죠. 리스테리아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4도에서도 잘 자라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온도 범위가 넓어요. 그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이 성장하는 것을 잠시 조금 지연시켜주다 뿐이에요. 이거고, 그 다음에 변질을 지연시켜주는 거죠.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잠깐 조금 더 보관을 연장시켜주기 위한 것이 냉장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냉장고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냉장고는 균을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균을 죽인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금방 알지만, 정리균을 사멸시킨다.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균성 이질, 아메바성 이질을 저 12장 가서 할 건데, 세균성 이질이라는 것은 내가 그 병원체를 반드시 열었던 거잖아요. 쉬젤라 다이센테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환경보건 쪽에서 맡아놓고 나는 게 환경부 쪽에서 쉬젤라균 나는 거거든요. 쉬젤라 다이센테라가 세균성 이질인데, 요것을 우리가 지금은 세균성 이질, 또 아메바 이꼴 원충, 이꼴 초등학교 때 봤던 집신벌레, 이거에서 걸리는 것이 아메바성 이질 또는 이질 아메바,
이것들의 증상은 설사가 쭉쭉 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피똥까지 넣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이질을 지금은 이제 세균에 의한 세균성 이질이냐 원충에 의한 아메바성 이질 이렇게 우리나라 법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질을 다 정리 그랬어요. 정리가 이게 이질이에요. 정리 이꼴 뭐가 돼요? 이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균을 사멸시킨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죠. 냉장고는 균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신선도를 단기간 유지시켜주는 거죠. 썩기 전 단계를 잠시 밀어줄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리균 사멸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옛날에 냉장고는 방부 역할을 하는 거냐. 방부라는 것은 방부제를 넣었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도록 약품을 넣은 거예요. 약품을 넣은 건데 이것은 썩는 거를 막게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냉장고의 목적이 아닌 걸 찾아내려면 방부를 찍는 거예요. 방부는 거기 뒤에 보게 되면 약품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냐 그러면 387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방부라는 것이 냉장고의 목적에서 방부 역할도 하는 거냐? 냉장고는 방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방부제라는 것은 380 몇 페이지 보는 거냐면 7페이지 열어보세요. 방부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거기 첨가물 중에서 보존제 있죠. 보존제 이꼴 방부제예요. 방부제라는 게 보존제예요.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약품을 보존제 이꼴 방부제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디히드초산이 있겠고 그 다음에 거기 삭제 그랬지요. 삭제 그랬는데 시험에 나요. 이게 일명 식품공전에 보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쉽게 법전 만들어 온 식품에 대한 규격집이 쭉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벌써 이것이 없어진 지 거의 10년이 됐는데도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공중보건이나 환경위생은 아직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처럼 나는 위생사 법을 가르치고 위생사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도 뒤져보고 다 뒤져보니까 이런 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학교 거 책을 보고 낸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이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우면 내 책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써놓긴 써놨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삭제된 거예요.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히드초산이라든지 안식향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칼슘 이런 것들이 뭐가 지금 거 써놨지요. DHA는 식품공전에는 식품공전이라는 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만들어놓은 법전이에요. 여기에는 삭제됐지만 시험에는 난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는 약품을 넣어가지고 뭐가 되냐 오래 보관하자는 것이 방부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미라가 될 것이다. 왜 미라가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밀가루가 다 수입해온 건데 우리나라 밀가루를 만든 국수 별로 없지요. 빵 없지요? 다 오면서 몇 개월씩 지체된단 말이에요. 캐나다산, 미국산, 어디 뭐 호주산 밀가루 오지요. 그럴 때 거기다가 배를 타고 몇 날 며칠 오면서 또 여기서 검사하고 그러는 기간이 오래이기 때문에 썩지 않게끔 방부제를 넣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그 방부제 넣은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죽으면 미라가 될 것이다. 안 썩고 이거예요. 그래서 방부제는 썩지 말라고 오래 보관하자고 넣는 약품이에요. 그럼 냉장고는 방부제 효과라 그러는 거냐? 냉장고에서 그런 말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셌다면 객관식은 가장 쉬울 수도 있지만 가장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음 중 냉장고의 목적이 아닌 거 찾아라. 첫 번째, 자기 소화. 두 번째, 신선도 단기 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미생물 증식 방지. 네 번째, 정리균 사멸. 그러면 이게 네 번째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답이 방부가 답이 될 수도 있죠. 첫 번째, 다음 냉장고 목적 아닌 거 찾아라. 첫 번째, 신선도 단기 유지. 그 다음에 자기 소화 지연. 네 번째 방부 효과. 아니 세 번째 방부 효과. 네 번째 정리균 사멸. 그럼 어떤 것이 더 틀린 거예요? 방부 효과를 정리균 사멸보다 그냥 더 치는 거죠. 그럴 때 정리균 사멸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다음 중 냉장고 목적이 아닌 거 찾아라 할 때 자기 소화. 두 번째 자기 소화 지연, 미생물 증식 억제. 그 다음에 방부 그렇다면 방부를 찍어야 되는 거죠. 방부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또 다시 나왔어요. 그럼 미생물 증식 억제, 자기 소화 지연 하나 찾아라. 방부 효과 그럼 방부 효과를 찍어야 되는 거죠.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 나왔다고 쳐봐요. 첫 번째 자기 소화 지연, 미생물 증식 억제. 세 번째 방부. 네 번째 정리균 사멸. 그럼 어떤 게 더 틀린 거예요?
정리계산만 찍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은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가장 쉬울 수가 있다는 거 거기에 맞춰 찍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방부 효과라고 하진 않아요. 냉장고 목적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가열 효과는 가열 살균은 10분 가열 보세요. 가열은 100도에서 끓이는 거죠. 100도에서 끓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조 탈수는 10%, 15%, 14% 이하로 일명 건조시키는 거죠. 중요표시도 주고 요건 뒤에랑 화학적과 연결시킬 거예요. 중요표시 자외선 쪼이는 거 있죠. 이것도 물리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가게 되면 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 살균했던 건 똑같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소독, 자외선 살균 소독, 자외선에서 살균 작용하는 것이 100단위로 가면 나노메타를 했었죠. 240부터 280 나노메타 또는 250부터 290 나노메타. 그런데 옹스트롬으로 말하면 2400에서 2800 옹스트롬 또는 2500에서 2900 옹스트롬 여기까지 일명 살균할 수 있는 자외선의 그 파장이죠.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식당 같은 데 보게 되면 자외선 살균 등을 놓고 나서 컵 엎어놨잖아요. 그런데 위에 컵만 살균되니까 내가 위에 걸 먹어라 이런 말 했던 거죠. 이거예요. 이것도 물리적인 방법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농축이 있죠. 농축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14% 그 다음에 15% 건조시키는 것은 그냥 숫자만 지금 중요 표시했지 아직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10분을 쉬었다 오세요.